마치 우리 몸 건강검진 받듯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의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 질문이죠. 검진 결과를 살짝 미리 말씀드리면 혈색이 아주 좋은 부분도 있는데 몇 군데 좀 우려스러운 증상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바로 이 한국은행의 진료 기록입니다. 이걸 보면 경제 활력 징후부터 외부 환경의 영향, 그리고 중앙은행이 내린 처방전까지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진료 차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 그러니까 활력 징후부터 확인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는 없는지 살핀 뒤에 한국은행이라는 의사가 내린 처방전과 앞으로의 예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료 항목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죠. 활력 징후, 바로 경제 성장과 물가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제일 먼저 키랑 몸무게부터 재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 건강검진의 첫걸음은 바로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경제의 전체적인 덩치와 힘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지표니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잠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춤했죠.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등에 성공합니다. 소비와 수출이 살아나면서 2분기에는 0.7%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회복의 불씨를 살려낸 거죠. 자, 두 번째 활력 징후는 경제의 체온, 즉 물가입니다. 사람 체온처럼 경제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큰일 나잖아요. 과연 우리 경제의 체온은 정상 범위일까요? 와,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물가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상태에 가깝다는 아주 중요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내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압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경제의 내부 체력과는 별개로 외부 환경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처방이 나와야겠죠. 한국은행은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한국은행은 4월까지는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면서요. 하지만 5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기 둔화에 맞서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2.5%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내놓은 핵심 처방전이었어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가계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 같으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겠다. 그야말로 명쾌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장을 살리기 위한 이 처방이 혹시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정말 고통스러운 딜레마입니다. 한편에서는 성장을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만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이 문제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낮은 금리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가계대출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몰린 거죠.
결국 성장을 위한 처방전이 가계부채라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만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떤 위험들을 주시해야 할지 환자의 미래 예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밝혔는데요. 키워드는 완화적 기조 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자의 상태, 즉 물가와 금융 안정 데이터를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 처방의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아주 신중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길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 바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내부의 시한폭탄,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일단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센 외부 풍파와 내부의 만성질환 속에서 이 치료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한국 경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